철민이 실수로 떨어뜨린 가방에서 소담제과 담보대출 서류가 쏟아졌다. 이거 뭔가요? 우리 가게를 담보로 한 대출 서류잖아요. 정재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정적이 흘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20회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 철민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은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소담제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완전히 익숙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은정은 가슴 한편이 뿌듯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과연 잘 될까 싶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빵집이 되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정은 능숙하게 전등을 켜고 오븐을 예열시켰습니다. 반죽기 앞에 서서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요리사 같았죠. 밀가루를 체에 내리면서 은정은 문득 예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영양사로 일할 때도 이런 새벽 시간을 좋아했었죠. 아이들이 먹을 급식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물론 그땐 집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반죽을 치대며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븐에서 첫 번째 빵이 나오자 가게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크림빵, 소보로빵, 단팥빵까지 정성스럽게 진열대에 올려놓으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크림빵 2개 주세요. 네, 따끈따끈한 걸로 드릴게요. 손님이 나간 후 은정은 계산대 옆에 놓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기사들이 가득했지만 다행히 소담제과는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며 들르는 곳이 되었고 퇴근길 직장인들도 단골이 되어 주었죠. 9시쯤 되자 철민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응, 빵 상태 확인하려고요. 커피 고마워요. 철민은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재혼을 결심할 때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는 식빵을 사가셨고 젊은 엄마는 아이 간식용으로 쿠키를 골랐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소담제과를 거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근처 마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다음 주에 제빵 특강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주부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네, 괜찮습니다. 시간 맞춰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으며 은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제빵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후 늦게 마지막 빵을 진열하며 은정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 내일 준비할 것들도 차근차근 점검했죠.
철민은 조용히 정리를 도와주며 가끔 농담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오늘 빵 맛이 특히 좋던데요? 매일 똑같이 만드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분명 다른 게 있어요. 사장님 기분이 좋을 때 빵 맛이 더 좋아져요.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철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편할 때 만든 빵이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은정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그때 철민이 다가와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어요. 집에 가서 쉬어요.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가게 문을 잠그며 은정은 다시 한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담제과. 소담하고 따뜻한 이름이었죠. 그때의 눈물들이 지금 이 빵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단맛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소담제과는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근처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찾아온 아이들 때문이었죠. 은정은 웃으며 아이들에게 빵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바쁘니 힘드시겠어요. 알바생 한 명 더 구하시는 게 어때요?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도 그 생각은 해보고 있었죠.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손님이 몰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야겠어요. 철민 씨하고 상의해 볼게요. 그날 저녁 철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은정은 알바생 구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혼자 다 하기엔 무리죠.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내일 구인 광고 붙이세요. 조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고 주 3일 정도 오후 시간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가게 앞에 구인 광고를 붙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구함이라고 적힌 종이가 바람에 살랑거렸죠. 오전 내내 몇 명의 지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습니다. 은정은 간단한 면접을 보며 적당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빵을 정리하고 있던 은정은 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정재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 며칠 깎지 않은 수염까지.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 아직 있나요? 정재수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븐 돌아가는 소리와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은정은 정재수를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당황,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정재수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야 은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구인 광고 보고 오신 거죠?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자리가 좀 필요해서요.
정재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죠. 한때 건설회사 부장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니. 그때 가게 뒤쪽에서 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점심 먹고 들른 참이었죠. 손님이세요? 아니요, 알바 지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은정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정재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면접 봐야겠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철민이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하자 은정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재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은정과 철민은 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재수입니다. 나이는요? 61살입니다. 철민이 차근차근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은정은 옆에서 정재수의 대답을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이제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이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됐어요. 정재수는 중간중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정은 그가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굳이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빵집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 말을 할 때 정재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철민은 은정을 슬쩍 바라봤고 은정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시급은 10,000원이고 주 3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키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정재수가 나간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뭔가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져서. 은정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자리에서도 계속 정재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내일부터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정재수가 소담재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죠. 은정은 오븐 앞에서 빵을 꺼내며 그를 맞았습니다. 오셨네요. 앞치마는 저기 걸려 있으니까 입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수는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두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가게가 아담하고 깔끔했죠. 진열대에는 갓 구운 빵들이 보기 좋게 정렬되어 있었고 가게 전체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손님이 빵을 고르면 포장해드리고 계산은 제가 할게요. 은정은 최대한 사무적인 톤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는 모습이었죠. 포장지는 여기 있고 봉지는 저기 있어요. 손님이 요청하시면 개별 포장도 해드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건 10분 후였습니다. 단골 아주머니였는데 평소와 다른 점원을 보고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정재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크림빵 3개를 골랐고 정재수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시작했죠. 손이 떨려서 봉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다가가서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이 살짝 스치는 순간 둘 다 움찔했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손을 뺐고 정재수는 더욱 위축된 모습으로 포장을 마무리했죠. 처음이라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아주머니가 나간 후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계산대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정재수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손님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바쁜 듯 서둘러 단팥빵 2개를 골랐죠. 이번에는 정재수가 조금 더 능숙하게 포장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재수는 그 말에 잠깐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죠. 오후 내내 손님들이 드문드문 찾아왔습니다. 정재수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은정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죠. 4시쯤 근처 학원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소담제과의 단골 손님들이었죠. 아이들은 시끌벅적하게 빵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여기 쿠키도 있어요? 아이들의 질문 공세에 정재수는 당황했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나서서 아이들을 응대했죠.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세요. 아저씨가 처음이라 헷갈려 하니까. 아이들이 나간 후 정재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 네, 방과 후에는 보통 이래요. 익숙해지시면 괜찮을 거예요. 요즘 좀 많이 힘듭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정재수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복잡해졌죠. 한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5시쯤 철민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정재수는 철민을 보자 더욱 긴장한 표정이 되었죠. 어떠세요? 일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아니요, 잘 가르쳐 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가게는 손님들이 친근하게 느껴야 하니까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철민의 말에 정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6시가 넘어서자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은정은 정재수에게 간단한 정리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열대는 이렇게 닫고 바닥은 저기 걸레로 닦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수는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죠. 예전에는 집안일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사람이 이렇게 구석구석 닦고 있다니. 7시가 되자 철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 치고는 잘하신 것 같네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수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정재수가 나간 후 철민이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은 열심히 하려는 것 같은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던데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철민의 말에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철민이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나이도 있으시고. 그날 밤 은정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재수와 함께 일한 첫날이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죠.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막상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떨까?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정재수는 제법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포장도 능숙해졌고 손님들과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은정과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3시 평소보다 일찍 온 단골 할머니가 식빵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정재수가 포장을 하는데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치, 감기 걸리셨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재수는 손등으로 코를 닦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죠.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순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정재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죠. 밤새 기침을 하며 힘들어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밤새 간병을 했었는데 괜찮으세요? 은정이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재수는 놀란 듯 은정을 바라봤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감기약 있으면 드세요. 손님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은정은 재빨리 사무적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정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에 집중했죠. 4시쯤 새로운 알바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윤소희라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은정이 며칠 전에 추가로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소희입니다. 소희는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재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저는 정재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소희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가게 분위기를 금세 파악했죠. 특히 은정과 정재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정재수 씨가 하던 일 보면서 배우세요. 내일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은정의 설명을 들으며 소희는 정재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했죠. 마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시쯤 손님이 적어진 틈에 소희가 정재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일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동기네요. 근데 빵집 일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정재수는 은정 쪽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죠. 오븐에서 갓 나온 소보로빵을 진열하며 은정은 정재수가 빵 냄새를 맡는 모습을 봤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어떤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이 냄새 참 좋네요. 정재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쿵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처음 빵을 구워줬을 때 정재수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처음 먹어봐요? 소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 먹어본 적 있어요. 오래전에. 정재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정은 빵을 진열하며 귀를 기울였죠.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냥요. 정재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봐서 그만뒀죠. 6시가 넘어서자 근처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재수와 소희가 함께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재수가 계산대 뒤로 와서 은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다녀오세요. 정재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희가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죠? 정재수 씨가 혹시 예전에 알던 분이세요?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소희가 너무 영리해 보였거든요. 그냥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가 봐요.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으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정재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가게 분위기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불안했죠. 소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요. 7시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며 소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좀 더 빨리 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손님이 많을 때는 정말 바빠서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정재수는 말없이 정리만 하고 있었죠. 정재수 씨도 수고하셨어요. 점점 늘고 계세요. 소희의 격려에 정재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은정과 철민은 함께 가게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알바생은 어때요? 소희 씨요? 성실하고 눈치도 빨라요. 잘 뽑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정재수 씨는 어떠세요?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은정은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소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재수와의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망가질 줄 상상도 못했지.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그날 밤에도 은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소담제과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정재수와 소희가 번갈아 가며 오후 시간을 맡아주니 은정의 부담도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은정이 잠깐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철민은 가게 뒤쪽에서 새로 들어온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정재수는 혼자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손님이 없는 틈에 정재수는 계산대 뒤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가방 하나를 떨어뜨렸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철민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 가방이 떨어져서. 정재수는 급하게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눈에 한 장의 서류가 들어왔죠.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그것도 소담제과를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재수가 왜 소담제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거 뭔가요? 철민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정재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그게 아니 그냥. 정재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소담제과를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가 맞았죠. 이거 우리 가게 서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재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되찾으려 했지만 철민이 먼저 집어들었죠.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지. 저는 바로 그때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은정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죠. 무슨 일이에요? 철민이 서류를 은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정재수 씨 가방에서 나온 건데 우리 가게를 담보로 한 대출 서류예요. 은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소담제과를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였죠.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재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은정 씨, 은정 씨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은정의 날카로운 말에 정재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어떻게 남의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민도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재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저,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남의 가게를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서류만 준비해 본 거예요. 정말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재수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참았던 화가 폭발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류까지 준비해 놓고 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냥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요? 은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정 씨 돈이면 조금만 빌려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정재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반말이 나온 거죠. 은정은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간 그날 난 당신 명의로 남은 빚까지 갚았어요. 은정의 말에 철민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나간 후에도 집 대출금, 카드빚, 심지어 당신 친구 보증 선거까지 다 정리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내 돈으로 당신 인생을 해결하려고요? 정재수는 은정의 말을 듣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 거죠. 은정아. 아니, 사장님. 됐어요. 그만하세요. 은정이 손을 들어 정재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내 지난날이에요. 하지만 내 오늘과 내일은 당신 없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 정재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나이 먹은 남자가 빵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재수의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철민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은정과 정재수 사이에 복잡한 과거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이 한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재수는 계속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오늘로 끝이에요. 사장님, 제발 가라고 했어요. 은정의 단호한 말에 정재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놓고 흐트러진 옷을 정리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재수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철민이 조심스럽게 은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죠.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철민의 따뜻한 말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고 계속 일을 했죠. 그날 밤 철민은 은정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이제 다 털어냈네요. 당신, 참 멋진 여자예요. 철민의 말에 은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정재수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소담재관은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소희 혼자 오후 시간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큰 무리는 없었죠. 오히려 가게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정재수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소희가 궁금하다는 듯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재수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안 오시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셨어요. 은정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더 궁금해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죠. 그럼 새로 사람을 구하셔야겠네요. 그래야겠어요. 혼자서는 바쁠 때 힘드니까. 하지만 은정은 당분간 새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재수 때문에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난 은정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소담재과 간판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하지만 가게 문 앞에 도착한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흰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켠 후 은정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펼쳐본 은정은 익숙한 글씨체를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은정에게로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은정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참 오랜만이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 먼저 정말 미안하다. 빵집에서 그런 짓을 한 것도, 당신을 다시 힘들게 한 것도,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당신이 말한 게 맞아. 나는 당신의 지난날일 뿐이야. 그리고 당신의 오늘과 내일에는 없어야 할 사람이고, 나도 이제 그걸 인정해. 상자 안에 있는 건 당신이 예전에 끼던 반지야.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돌려줘야겠다 싶어서.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 정말로.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 이게 진짜 마지막 인사야.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어봤죠.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끼고 다녔던, 하지만 이혼할 때 화가 나서 던져버렸던 그 반지였죠. 은정은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금속 고리 안에 담겨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좋았던 때도 있었죠. 분명히.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은정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전 내내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빵을 굽고 손님을 응대하고 정리를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점심때 철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은정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와 반지 이야기를 하면 철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거든요. 오후에 소희가 출근했습니다. 소희도 은정의 기운 없는 모습을 눈치챘죠. 사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서. 감기는 아니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소희의 걱정에 은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오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 학원 아이들, 퇴근길 직장인들, 각자의 일상을 가진 사람들이 소담제과를 거쳐 지나갔죠. 6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소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정재수 씨, 정말 그냥 그만둔 거예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 너무 어색하게 행동하시고 소희는 정말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었죠.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로. 은정의 말에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리를 도와줬죠. 7시 하루 일과를 마치며 은정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정재수가 서 있던 자리, 무릎을 꿇고 울던 그 자리도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지나간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은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정재수의 편지와 반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재수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소담제과의 새로운 하루를 위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담제과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고 은정의 얼굴에도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죠. 정재수라는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평소와 같이 5시에 일어난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이 더 맑아졌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은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소담제과 간판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유난히 좋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향기 같았습니다. 반죽기 앞에 서서 재료를 준비하며 은정은 문득 소보로빵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들지 않았던 빵이었죠. 예전에는 정재수가 좋아해서 자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손이 가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버터와 설탕을 섞으며 은정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길에도 여유가 묻어났죠. 오븐에 빵을 넣고 기다리는 동안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7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이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새로운 빵이 있네요. 네, 소보루빵이에요. 갓 나온 따끈한 걸로 드릴까요? 그럼요. 맛있어 보이네요. 손님이 소보로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뭔가 특별한 맛이 나는데요.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은정의 대답에 손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9시쯤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역시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오늘 빵 냄새가 특히 좋네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소보루빵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당신 기분이 좋을 때 만든 빵이 더 맛있어 보여요.
철민의 말에 은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오전 내내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소보로빵은 금세 동이 났고 다른 빵들도 평소보다 빨리 팔렸죠. 단골 할머니는 특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빵 맛이 왜 이렇게 좋아요? 뭔가 특별한 재료라도 넣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같은 재료예요. 그럼 사장님 마음이 달라진 건가 보네요. 마음이 편해야 빵 맛도 좋아지는 법이죠. 할머니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은정의 마음이 정말 편해졌거든요. 점심때 근처 마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제빵 특강 말고 정기강좌로 해보시는 건 어때요? 문의가 너무 많아서요. 정기강좌요? 네, 한 달에 2번 정도로요. 어떠세요? 은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기강좌라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오후에 소희가 출근했습니다. 소희도 가게 분위기가 달라진 걸 금세 눈치챘죠.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별다른 일은 없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홀가분해 보인달까? 소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정은 정말 홀가분했거든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왔고 직장인들도 왔죠. 모두들 오늘 빵 맛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5시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젊은 부부였어요. 여기가 소문난 빵집이죠? 친구가 추천해줘서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이것저것 골라볼게요. 다 맛있어 보이네요. 부부는 여러 종류의 빵을 골랐습니다. 소보로빵, 크림빵, 단팥빵까지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매일 새벽에 만들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부부가 나간 후 소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빵엔 뭐가 들어갔어요?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은정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뭐가 달라진 걸까요? 후회 대신 용기, 원망 대신 단맛, 그리고 오늘을 사는 맛. 은정의 대답에 소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시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빵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6시쯤 철민이 다시 들러서 하루 마무리를 도와줬습니다. 오늘 매출이 좋았던 것 같네요. 네, 평소보다 훨씬 좋았어요. 당신 표정도 한결 밝아졌고, 철민이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요. 7시 하루 일과를 마치며 은정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소담제과에서 잠깐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며 은정은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소담제과. 소담하고 따뜻한 이름이었죠. 이제 이 이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몸빵 만들 거예요? 글쎄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요. 오늘처럼 마음이 편하면 뭘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도 기대할게요. 은정은 철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했죠. 그날 밤 은정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빵을 구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하는 빵을 말이죠.